안녕하세요. 커피와 톡입니다. 오늘도 저를 아끼셔서 감사드리고 바르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40대 여성입니다. 최근 같은 여름 날씨에는 다른 것 없이 시원한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최고의 여름 휴가인 것 같아요. 놀러 가려는 마음이 들 때도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너무 분주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편의 시원한 액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힐링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잘 나오는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시원한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작은 행복을 만들어 나간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일까요? 또 다른 제 힐링 방법 중 하나는 잠드는 것이에요. 제 상태가 개운한 채로 여기에 사연을 드는 거예요. 하루의 피로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얼마나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는 거죠. 사연을 들으면 다들 대단하고 멋진 이야기를 하나씩 가슴속에 품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편으로는 제 이야기는 참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재미있게 들어주실 거라는 희망을 품고 제가 한번 적어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조금씩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는 환경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저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힘들게 우리 형제들을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항상 바쁘셔서 일을 하셨지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제가 아침과 저녁을 다른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작은 밥집을 여러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기를 견뎌내며 제가 어린 시절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에 진학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엄마는 제가 안정된 직장에 취직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지만 저는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째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고집을 부렸었죠.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엄마께 손을 벌리기 힘들어서 그때부터는 하루에 알바를 3개씩 하면서 지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힘들게 졸업한 뒤에는 작은 외식업체에서 격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2년 정도 일을 하면서 지냈을 때 회사 선배의 결혼식 뒤풀이에 참석하면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회사에서 결혼한 분이었어요. 선배와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키가 크고 훤한 외모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갔던 다른 여직원들도 그의 인상적인 모습에 큰 남자를 쳐다보는 것을 눈치챘죠. 어느새 그 남자와 몇몇 동료와 함께 2차에서 만나게 되었고 의외로 서로의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 둘 다 한 번에 끌려들었죠.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서 저희는 서서히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우리는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실제로 제 남자친구는 제보다 10살 많은 사람이었지만요. 어릴 적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빠처럼 챙겨주기도 하는 그의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도 아버지를 일찍 잃은 사정이었더라고요. 홀로 어머니 아래서 자란 외동 아들이어서 그런 측면들이 많았고 제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있으면서 믿음직스럽고 좋았어요. 또한 남자친구는 이제 밝은 편이었는데 수중에 있는 돈으로 재테크를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고 어느덧 1년이 지난 후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 나이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보면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오빠와 결혼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자가 먼저 말 꺼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리젝션 당하면 어떡하지 생각에 마음이 절망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에게 먼저 인사를 드릴까요? 이번 주에 머리 잘라야 할 것 같은데. 아참,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긴장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무엇이든 어서 해보세요. 내 남자친구가 내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어요. 술이 된 상태에 긴장이 되었나 봐요. 미리 얘기해야 했던 걸 하지 않았는데 사실 나는 2년 전에 이혼을 했었어요. 그때와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좋지 않게 이별했어요. 그 상처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너를 만나게 되었고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다시 들뜨게 되었고 그래서 40대에 결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기 전에 너에게 먼저 말을 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입이 더 막히더라고 진지하게 말씀하더라고. 남자친구는 이미 한 번 이혼 경험이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 술찌여서 너무 놀랐어요. 한 번도 그가 그런 과거를 가졌을 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혼 사실을 밝혀주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 오히려 크게 놀랐어요. 오빠에게 그런 과거가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바람이라는 게 어쩌다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때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괜히 그랬어. 그리고 이제 너를 만나서 내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갑자기 이런 말로 너무 당황스러워 찔끔해. 술찌여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난 아무렇지 않아 앞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말 너가 나를 싫어할까 걱정돼서 많이 가슴이 두근거려. 너무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나는 상처받은 그를 받아들여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게 됐어요. 어머니는 비싼 옷을 입고 계시는 귀여우신 분이었어요. 그때 눈에 띄게 괜스레 진정이 일어났답니다. 조심스럽게 대접을 올렸을 때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우리 아들과 여행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많이 상처받았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길래 4개월간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너는 그 모습에서 참으로 투류입니다.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조금 거친 말을 해도 결국에는 허락한다는 뜻이죠. 제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재혼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제 엄마는 속상한 표정을 지으시며 그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겠다는 말씀이었죠. 그 사람은 나이도 많고 엄마는 결코 견디지 못할 상황이라 말이지요. 그래서요. 그러나 엄마도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너가 정말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건가요? 회동에만 홀로 살고 계시는 남자와 결혼하면 내 앞날은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을 거예요. 엄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집보다 형편도 괜찮고 우리가 모셔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엄마가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엄마의 반대가 생각보다 많이 강렬합니다. 이미 상황을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씀드렸더니 얼마 후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내 아들이 너희 집에서 그렇게 반대를 받는다고 들었어. 나는 그저 분개하여 버티기 힘들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결혼한 것은 큰 용기였지요. 그렇게까지 반대하신다는 게 생각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나도 좋은 집안 출신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만 아들이 원하지 않아서 허락해 준 것이죠. 나는 그런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니 당황스러웠지만 엄마로서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남자친구와 헤어질 줄 알았으나 엄마도 마음을 바꾸셔서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도 좋아져 결국 우리는 결혼할 수 있었어요. 참 험난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나이보다 어린 편이었기에 이해하기 힘든 일도 많았죠. 저는 아이를 빨리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서서히 가지는 게 낫다는 시기였죠. 아이들은 중요하고 제 나이 때문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진혼이니까 이 시기를 조금 놓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을 좀 모으셔서 우리가 여유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제 생각은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좀 더 나중에 생각해보자.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하게 이 순간을 즐기는 것도 좋고 남편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니까 돈을 좀 모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됐었죠. 그렇게 한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초기에는 3년 동안 아이 없이 지내자는 생각이었는데 불현듯 아이가 찾아왔어요. 우리 부부들 다 매우 놀랐지만 이미 생겨버린 아이니까 낳아서 잘 키우자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처음 겪어보는 임신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배가 아프기도 했고 하루 중에 물도 못 넘기게 느껴졌고 나이도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다 싶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에 비해 유독 힘든 편이었지만 막갈까지도 굉장히 많이 고생했어요. 친정 엄마가 가까이 사시다 보니 한결 요술 엄마답게 더 돌봐주셨습니다. 편할 텐데 친정이 멀고 우리 엄마는 항상 바쁘시다 보니 서로 편지를 쓰기도 어려웠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자기 아빠의 눈과 빼어나가 바꾼 엄마를 닮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정말 닮았네. 어찌 이렇게 예쁠까? 그루벨은 정말 나를 너무 빼다 박아 놓은 것 같아. 어머, 우리 아들 너무 예쁘네. 네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줘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도 아이가 태어나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로 인해 저희 부부가 한 가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제 복직이었습니다. 출산 후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입니다. 가능했지만 이후로 추가적인 휴직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한 후 시어머님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했어요. 여보, 얻을 거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 엄마께서도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해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경력 단절보다 돈은 적을지라도 직장 생활을 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요. 당신의 말이 옳아요. 아무래도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흔치 않으니까요. 또한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다라이가 용돈으로 1100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모르실 테니까 모르구나. 최소 250에서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베이비시터가 그렇게 납 있을 줄 몰랐네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까다롭게 받는 것은 그럴 것 같고요. 다라이가 200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가 집에서 오가는 차비 같은 것도 되니까 다 해서 200이면 그래도 시터. 부르짖는 것보다는 저렴하니까 샤머는 이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비용으로 남편이 200만 원 정도는 외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정도의 금액은 생각지 못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면 먼저 150만 원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제안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따뜻하지도 차가운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 후 시어머님이 직접 우리 집으로 오셨는데 저를 만나보고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들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나에게 150만 원을 맡기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너도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요즘 하루 종일 150만 원을 받고 애를 돌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최소한 200만 원은 요구하는 사람을 볼 적이 있지. 그리고 요즘 앱을 사용하기 귀찮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도 양심이 없다. 어머니, 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도 얼마를 주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내게 200만 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돼. 최종적으로 시어머니께 200만 원을 주고 제가 일을 다시 찾았어요. 낯선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 마음이 더 편해지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다시 일하러 가니 마음이 집에 있는 아이에게 쏠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원래 전화를 잘 안 하시는데 그때에 전화가 오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불길한 예감을 피할 수 없었어요. 지금 오리지널 길 건너편에 있는 대학병원인데 여기로 빨리 와봐.
우리 아이가 지금 좀 다친 것 같아. 이런, 아이가 크게 다쳤단다. 대학병원까지 가셨어요. 어머니, 조금 돌아오겠습니다. 제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수학 2넘 이상으로 우리 아이가 기절할 때도 오는 소리가 들려 미치겠더라고요. 가버릴 때에 얼마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그 작은 발로 화상을 입은 걸 보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아이가 다쳤는지 물어보니 뭐지? 라며 이미 하신 말씀이 너무 당연한 것 같았어요. 아이, 내 간만 우리 키를 만나는 사람들과 오늘 만난 거야? 하지만 애를 봐야 해서 그런 곳에는 못 가는 거고 애가 없는 집에서 만날 수도 없으니까 내가 너네 집으로 가라고 했어.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커피를 발에 그냥 없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게 아이가 다친다는 소리나 돼요. 아이가 다치는 건 다친 건데 너시 애미가 후송어부터 캐 눈을 그렇게 떼인 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한대요. 나도 놀랐던 마찬가지야. 분위기가 식고 가는 그때에 남편이 파괴병원으로 도착했어. 남편도 우리 대화를 들었는지 도착하자마자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그래도 그렇죠.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엄마도 다 사정이 있으신 거요. 빨리 엄마께 먼저 사과해야 해요. 제 아이가 저렇게 지금 기절해 있고 놀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어머니 편이 될 수 있어야 하죠. 자, 어디까지 말해도 듣지 않네요. 너 이런 의인 줄은 제가 몰랐어요. 본인이 잘못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사했다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아이가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잠시 연락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있는 동안은 집에서 쉬시게 했어요. 하루하루 빠르게 살이 빠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흉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한쪽이 시큰거리고 아프던가요? 다른 사람이 아닌 가족이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화가 자신에게 많이 난 것 같더군요. 아이들이 회복하고 있는지, 저희 부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화 한 통 하지 않으셔도 저도 솔직히 그때까지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따로 전화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2주가 흘렀고 매달 급여 정산 날이었더니 그런데 어머님의 급여가 아닌 급여 정산일이었죠. 저는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나오시지 않았던 이번 주부분을 제외하고 입금을 했는데 그날 전화가 왔었죠. 아니에, 어떻게 돈이 이렇게 적게 들어왔을까요? 네, 어머니는 우리 집에 지금 2주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드렸어요. 해서 내가 나가고 싶어 해서 그런 건데 내가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건 돈에서 닦아낼 거죠. 내가 어디에 엎드려 가서 일하는 거니 너무 돈에 대해 철저해졌네요. 제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제 돈만 따지시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요. 그리고 잠시 후 전 남편이라며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우리 집에 안 나왔던 내 돈을 전부 제외하고 드리고 있어? 아웃은 가정끼리 이렇게 빡빡하게 불러? 50조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엔 유 아니었지만 이후에 엄마께 돈을 그때 사건을 철저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글도 상처받은 사람에게 이 이전대로 돈을 어떻게 즉시 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돈을 돌려주었으며 모든 금액을 다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남편의 반응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중 2주 동안 아이를 돌보지 않았는데 돈을 내라니 정말 당황했어요. 또한 그 개인들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아이가 다치게 된 것을 재백현 사실이지만 저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지 왜 나에게 사과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화를 더 키우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머님, 제가 전화를 다시 드리게 된 것은 상황이 맞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여름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아가 다쳐서 그렇게나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다른 상황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님에게 과하게 물었던 것 같아요. 물러서고 싶습니다. 이번 달 제외한 금액은 모두 다시 통장으로 보내겠습니다. 너를 데려간 것도 빨리 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야 할 때인데 왜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지금부터 나 없이 아이를 어떻게 돌볼지, 회사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 어머님은 이미 제가 칼자루를 잡은 것으로 보이시나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어서 그냥 죄송하다고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회사에 복귀하였고 저희의 일상이 다시 이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다치셨어요. 평소에 허리가 별로 안 좋지 않으셨는데 허리를 다치셔서 고생을 하신 거죠. 더 이상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어지셨어요. 어제 급한 마음에 엄마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제 연락을 받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이야. 진짜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아, 너는 왜 미련하게 그러고 있는 거니? 지금 나가서 한 푼 번 게 중요해. 할 테니까 할 건데요. 들 말어 들지 말아요. 이 선뜻 2명이나 봐줄 터이니 돌볼 테니 걱정 마세요. 편도로 걸리긴 하지만 도 한 걸음에 달려 도움을 주셨어요. 감사했죠 감사했어요. 어그로 우리야 편하고 우리 아기 편하고 어머니 와 주신다고 와 주시겠다고 애는 애를 아크를 뒤 나이를 따라 걸어서 걷다가 갔다 하는 갔다가 건물이 공원이 사든 때 기란 사실 때 같이 나랑 저랑 둘이 서로 다시 작성하면 할 건데요. 엄마가 가서 아기를 돌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친정 어머니가 정말 너무나 도와줄 분이신데 당신께서 아이를 걱정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집이 좀 멀어서 편도로 걸리긴 하지만 도움을 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장모님이 직접 와주신다고 해서 우리 아기 편하고 좋지만 어머니가 오셔서는 어머니는 당분간 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아이를 따라보는 게 먼저니까 아이를 더 잘 보는데 아이 옆에 있어야지. 걷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공원이 없으니까 사실 때 같이 봐도 좋겠어요. 될 거야. 매일 이분이 같이 있어요. 애 키워 볼 만큼 기업은 사람들이야. 아, 둘이 있으면 하나만 있는 것보다 나아.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같이 아이를 돌봐줘서 좋았어요. 참,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지만 엄마는 이내에 상관없다고 했어. 걱정 마세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마음 한켠에 찝찝한 게 남았지만 어쩔 수 없었기에 그 불편한 협업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일단 멀어서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시어머니는 원래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와서 우리 집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엄마가 걱정해서 여쭤보자 거쳐 지낼만 한다는 말만 하셨을 뿐이에요. 몇 주가 흐르고 어느 날은 제가 일찍 출근해서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두 분이 아이와 함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이는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거실에 서 있는 시어머니가 다시 모임을 벌이고 있었는데 엄마는 아이를 돌보고 계시는데 모임 사람들은 차를 내고 실구지를 하려고 무장갑을 차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에 몰두해서 현관이 열리는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이런 거라고 믿어요. 여기에 두고 가면 지금 그거 하지 마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께 믹스커피를 내리마시게요. 안 가신다면 그저 당신의 위치를 뜯지 않도록 하세요. 때문에 내가 말을 했죠. 어머니, 이게 지금 타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무슨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데려오면 어떡해요? 엄마가 즉시 중단해 주세요. 그건 마세요. 우리 엄마는 그저 조금 더 잠시라도 여기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너 회사에 있을 내가 여기 있는 건 이유미라든지. 일찍 올 거면 미리 말해줘야지. 왁자지껄 떠들던 그 사람들은 제가 등장하자 황급하게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괜찮은 이뻐하니까 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 광경을 본 어떤 딸내미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 유한이도 계모임 때문에 다 써서 그 고생을 했는데 또 집에서 이러시면 어떻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오실 거면 최소 일조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엄마 혼자서 이게 뭐예요? 키에너지남부터 계속 내가 사람들을 여기로 불렀다고 뭐라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 누구 집이니? 내 아들 집 아니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사람을 부르는 데는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이미 유한이 아빠가 괜찮다고 한 건데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호통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 밖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요청은 어려워. 그런 건 아니야? 네, 너 그만하고 시댄다. 싹쓸이하고 싶으니까. 엄마도 한번 가만히 있어봐요. 어머님,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이러한 태도로 다른 손님들을 대접하는 건 조금 아니잖아요. 커피를 가져다 주고 이것 때문에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어디서 주문한 건 없는데. 아니야, 엄마가 가고 싶어서 그래. 지금까지 우리 아이 돌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너 그만하고 좀 쉬어. 너 정말 대화하는 것도 버릇인가 봐. 나차 머리가 없어서 저희 엄마께 다른 대답을 할 수 없게끔 입막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가바이트 자기 아들 집이라고 하며 데려와서 저에게 으름장을 놓았더군요. 너무 기가 차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엄마를 원래 집으로 다시 가라고 했어요. 한 달 동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지치고 힘들었어요. 저는 엄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김없이 어머님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 날이 왔죠.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상의했어요. 여러분도 이번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달에 어머니가 다치셔서 거의 아무것도 못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달 월급은 친정 엄마께 좀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0을 장모님께 칼 길도 우리 엄마가 집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도 돈을 한석곳 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눈으로 본 게 있어서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돈 안 받겠다고 하는 건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씀이에요. 어째서 그렇게 고지곳대로 받아들여? 아, 그래. 넌 괜찮으시기를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엄마께 원래대로 200을 드리고 아장모니 태용통 개념으로 50 정도 트리로 하자. 뭐, 50만 원이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게 아니지? 허리 때문에 유를 돌보는 것도 거의 못하시고 우리 엄마 혼자서 종종거리고 힘들게 일어섰는데 어떻게 금액이 4분의 1로 줄어든 거지? 그럼 우리 엄마에게도 똑같이 200 주는 걸로 해. 장모님아, T200이나 R5보. 그런데 장모님이 그렇게 큰 금액이 필요하실까 싶은데. 그리고 엄마 말을 들어보니 그날 일은 장모님이 원래 회사 신고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형편의 유를 돌보는 비용으로 400만 안팎이 무리지 않을까 싶어. 말을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한테는 그렇게 큰 금액이 필요 없다고 말하니 이상하게 들린다. 아니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둘 다 동등하게 이 100을 드리는 걸로 하자. 알겠죠? 제가 강하게 나선 것 같아 아닌 듯하여 의사를 표현하니 그때서야 우리 엄마도 똑같이 200으로 맞추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서 결국 고민 끝에 아이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아직 어린이집을 보내는 건 아니라서 그 사이에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게 더 나쁠 것 같다. 차라리 제 손으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이 낫겠어요. 가장 편안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일을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니 내게 어시가 더 많았다는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을 벌기 위해 함께 일해야지. 그러니까 아들만 힘들게 일하게 하지 말고 좀만 더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해봐. 안 될 게 어디 있어? 그냥 너희 엄마한테 150 더 드려 부탁하면 돼. 아톤 안 받고 해준다면 고마워할게. 그런 다음 받아야지. 아, 이따위로 답답하니까 어디 상관없고 또 너희 엄마한테 왜 200을 다 준다는 거야? 내 아들 집에서 먹고 자고 습식도 제공하며 왜 돈을 삐지 않는 거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안 하니만 못한 말뿐이야. 정말 듣기 싫어서 가라고 말해. 우리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해주신 분이신가요? 정말 놀랍네요. 근데 더 짜증나는 게 남편이 중간에서 물러나거나 조정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 결혼 생활에서 왜 와이프가 배신당했는지를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얼마나 더 견뎌낼 수 있겠어요. 더욱이 시어머니까지 같이 카드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가장 화가 나는 건 여기 있었어요. 제가 장을 보거나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과 같은 사소한 이유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통화를 해서 지난주나 이번 주에 사용한 금액이 어쩌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지금에 누가 커피를 마시는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등등 사사건건 개입하는 이들로 인해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런 삶을 고지곳대로 끊을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그냥 참고 견뎌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어렵다는 것을 아이에게 물려주긴 싫어서 아빠 없이 지내는 삶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며 지내는 일은 정말로 보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삶에도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메간 선미만 제외하고는 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의 안정한 시기는 짧았고 너무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엄마가 최근에 가슴이 자꾸 아프다며 의심스러운 증상을 겪어서 병원을 찾았더니 암이 의심된다면 대형 병원을 찾아보라고 했답니다. 그 암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슴이 턱 박히는 기분이었죠.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검사 때문에 서울에 오시게 되었고 저는 무너져 내린 마음을 억누르면서 괜찮을 거라고 별일이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어요. 그러니 우리 시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거예요. 아, 그럼 이 질환이 빠질 수 있는 희망도 사라졌으니 너 다시 일하는 것도 당분간은 아예 어렵겠네요. 어머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이쿠, 레처나, 솔직히, 애봐 주려면? 봄이 왔는데도 몸은 아프고 난 누구를 돌볼 여유가 없어. 인생 중에 하고 싶지 않은 일만 하다 보니 몸이 망가져가. 그러다 죽으면 그냥 케어 죽음일 뿐이야. 스스로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엄마가 아픈데 마음이 불편해. 불이 난 집에 기름만 붓는다고 얘기하는 건 헛소리. 입을 꽉 다물고 싶을 만큼 좌절스러웠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마저 건조한 말을 더하며 말이 안 되네. 엄마가 의심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 텐데. 혹시 암이면은 출타 중이지 않을까? 지금 시간이 2시면 어쩔 수 없이 어둡겠지. 이 남편이란 놈은 왜 이렇게 단호한 의견을 내놓는지 이해가 안 가? 무엇을 하든 자기 엄마의 말은 항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해당 모자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내 안이 썩어가는 느낌이었고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서 며칠 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 집에서 물어보셨는데 모든 검사를 끝내고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께 맛있는 밥이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엄마,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이 있나요? 뭐든지 좋으니 일단 말씀해 주세요.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물이라도 잘 안 내키지만 딸이 제공한다면 한 끼는 먹어야겠죠. 그럼 무엇을 차려드릴까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요? 순대국 한 그릇이나 먹을까요? 엄마는 소울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순대? 국이야. 다른 좋은 걸 먹자. 저건 자주 먹는 거잖아요. 예, 제 어머니는 순대국이 체올상 많이 좋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그냥 후루룩 먹기에 딱 좋잖아요. 기분 내기 싶은 날엔 순대국이 좋아요. 소주 한 잔 타들이키면 더 큰 천국일 거예요. 나가자. 엄마는 평소에도 순대국을 정말 잘 드시는 편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와준다고 했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꼴을 당하시고 대응도 못해드린 채 떠나셨는데 다시 만난 것이 중병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요. 그런 상황에는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못했어요. 제 못난 지난 시간들에 대한 마음의 빛을 좀 청산해보고 싶었는데 썩까지 오셔서 순대국을 찾으시네요. 제 희벌이가 예전만 하지 못하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말씀하신 순대국을 먹으러 갔어요.
다른 동네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가장 크고 유명한 집이었죠. 우리는 순댓국을 맛있게 먹고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가게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화를 잔뜩 내고 발걸음으로 들어오네요. 누구지 싶어서 걸어오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애초에 시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물어봤어요. 어머니, 여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머님은 순댓국집 옆에 있는 카페에서 그 남자에게 모임 회원들이 모여서 비싼 커피를 마시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다를 떨고 있다가 근처에서 카드가 긁혀서 왔다고 합니다. 뭐 하는데 돈을 썼나 싶어서 득달같이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입을 여는데 저는 말이 막혀 버렸습니다. 이야, 의도 등의 생각.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네 애미 아티에 쓰고 있는 거야? 정신 못 착한 거야? 그리고 내 아들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는데 하면 돈을 내고 가도 모자를 파내 거지같이 밥까지 내 아들 돈으로 얻어먹고 갈 생각을 하는 예민한 딸이니야? 수준이 아주 낮다. 제 머리를 툭툭 치며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힘을 다해 심으라는 뺨을 갈겼어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아직 멀었어. 당신 같은 인간은 더 당해야 해. 그런 소리도 정도가 있지.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그리고 분노에 차서 실무라는 인간에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깍두기를 뒤집어 씌웠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보며 난리였어요. 완전 미쳤나. 어디 카미떼이지스래야. 아줌마야. 아줌마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냐? 총어번 물티슈 좀 가져와.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 손에 잡히는 깍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때 일하고 있는 종업원 중 한 명이 물티슈를 가져와서 저희 엄마께 내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옷이 다 버려져서 어떡해요? 웹툰은 벗어서 저희한테 주세요. 안에까지 냄새가 배이면 큰일이에요. 고마워요. 그럼 이걸 좀 부탁할게요. 루퍼, 대표님, 야, 이 사람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아줌마도 붓을 대표님이야. 대표님이 저희 대표님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 여기 사장님께서 싫어하시는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경어가 아니에요. 그곳을 박탈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우리 고향에서 운영하던 순댓국집이 20년간 이어온 밥집이었고 제 엄마가 운영하시던 곳이 재개발로 인해 큰 돈이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 돈으로 올해 초에 서울에 지점을 오픈하게 됐는데 그것이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맛집이라는 소문이 나서 금세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돈을 좋아하시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의 돈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사람들에게 일부러 말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의로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차장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질러서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표정을 지은 채 우리를 쳐다보더니 곧장 자리를 떴어요. 나는 그 길로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엄마에게 그러한 말을 쏟아놓고는 더 이상 참고 살아갈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남편 놈이 등장해 비굴한 자세로 사정을 호소했어요. 여호와야, 내가 참되게 살지 않았나. 요 너가 좀 생각을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다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새로 시작할 거야. 아, 정말 미안해, 여보. 아, 내가 너를 그렇게 키 한 사람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괜찮아, 괜찮아, 용서해줘. 전국을 그렇게 속일 수가 있을 줄은 몰랐어. 내가 너를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끝이야. 아니, 생각해서라도 이런 생각은 버려줘.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 친구 모임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그 순대국집 사장이 건물을 통째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야? 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게 왜 궁금한 거야?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내 생각은 그는 우리 엄마를 사기로 속였어요. 그리고 아까 나한테 이야기한 내용을 전부 바람펴서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부탁할게요. 예전에 한억은 얘기가 갑자기 언급되는데 사실이라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비밀을 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걸 방금 버렸다는 걸 아셨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자 저는 자리를 뜨고 나왔어요. 사실 얼마 전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제 SNS에 올려진 아이와 남편과 함께 찍은 많은 사진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희 SNS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연락이 오셨어요. 뵙고 싶다며 하시더군요. 그분은 자신이 제 남편의 모든 것이라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보니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의 전 결혼 생활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이 인간을 알아보니 바람을 피웠나 봅니다. 심지어 전 부인의 돈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다가 날려먹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을 홀로 남겨두고 잠수 타버렸다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몇 년 후에 우연히 제3, 사스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 부인이 그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발뺌을 하는 그놈에게 법을 느끼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전처가 남편 놈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옥살이를 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터라 그 모자지간이 제게 와서 아주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유한,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정말 담담하게 우리 사이를 다시 바로 잡고 싶어.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어봐. 아니면 이렇게 손을 파도록 싹싹 뵙게 해서 우리 아들에게 당장 합의금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큰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허리도 아파서 이렇게까지 필히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당신들은 돈을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주었던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제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세요. 나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전 남편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벌레 같은 인간들에 의해 제 삶이 완전히 망가질 뻔했어요. 당연하게도 아이는 키운 후에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막말을 퍼붓던 이전 시모는 그놈은 모임에서 만난 주위의 말을 믿고 부동산에 투자한 후 사기를 당했어요. 길거리에서 나 때리면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남편 놈은 회사의 이전 결혼 생활 이야기가 탄로가 나게 되면서 잘렸다고 하고요. 얼마나 생통이었는지 전지 모르겠어요. 기분 소식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는 건강검진 결과 악성 종양이 아닌 단순 종양인 것으로 밝혀졌고 종양 제거 후 죽직유식을 취하시고 원래 컨디션을 되찾으려 노력 중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세상의 다행을 느꼈어요. 이후에도 엄마는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엄마는 낡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독거 및 노숙 노인들을 위해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려지면서 착한 기업의 이미지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우리 가게는 항상 손님으로 북새통을 이었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결혼을 막았던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해요. 하지만 그때 결혼 생활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래도 그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더 나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